일단 뭐 앞선 시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감각이라는 거는 외부의 그 물리적인 신호가 단순하게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거를 감각이라고 하는 거고, 지각이라는 거는 그 감각기관에서 보내는 신호를 뇌 수준에서 뭔가 뇌의 능동적인 그 작용에 의해서 뭔가 식별하고 조직화하고 해석한 거를 지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줘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그 기업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감각 브랜드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뭐냐면 이 제품이나 어떤 브랜드를 홍보하고 마케팅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감각을 활용하도록 하는 거. 그렇죠? 마케팅의 극대화를 위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총동원하는 것을 감각 브랜드화라 그러고, 뭐 대표적인 게 우리 그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시식하는 것도 실제 그 눈으로 보고 그 식재료를 내지는 식품을 눈으로만 보고 그 식품 포장지에 써져 있는 정보만 보고 사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맛보게 해서 후각과 미각을 자극해서 사게끔 하는 게 이런 게 있고, 또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 가면 그 가게에 갔을 때, 옷가게 갔을 때 만져보라고 하는 거, 입어보라고 하는 것도 촉각, 만지게 되면, 인간이라는 게 참 신기한 동물인데 그냥 단순히 본 것과 보면서 만지는 거는 완전히 다르게 지각한다는 거죠. 만지면 조금 더 그 제품을 소중하게 느끼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만져보게 했을 때 훨씬 더 구매하는 비율이 높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샵에서 물건을 만져보세요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 교보문고에 들어가면 교보문고만의 그 독특한 향이 있어요. 이게 찻 냄새도 아닌 것이 뭔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서, 아, 여기 교보문고에 왔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그 교보문고만의 향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교보문고를 가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거를 사용한다던가 하는 게 모두 이 최근에 이제 그 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는 감각 브랜드화라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간이 경험과 행동, 특히 경험이라 그랬잖아요. 지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경험하면 실제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감각과 지각의 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감각 브랜드와 같은 마케팅 기법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지각 심리학, 그리고 인간의 감각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인간의 마음의 작용이라는 게 외부의 정보를 토대로 뭔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런 외부의 자극이 없는데 마음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인지라던가 정서라던가 동기라던가 기억이라던가 하는 매우 복잡한 인지와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과 지각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앞서서 제가 감각과 지각은 별개라고 얘기를 했고, 감각이라는 거는 외부의 신호가 우리의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거고, 지각이라는 거는 복잡한 과정으로, 뇌 과정으로 뇌 수준에서 일어나는 뭔가 그 해석의 과정이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감각기관의 대표적인 게 눈인데, 암구에 있는 감각 소형기들이 들어오는 빛을, 그렇죠? 등록하면 이거를 뇌가 처리해서 의미로 지각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PPT도 물리적으로는 검은색 선들과, 그쵸? 하얀색 바탕 위에 약간 그 짙은 남색의 이런 선들이에요. 우리 맨 위에 이 제목 같은 걸 보면 감각과 지각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그쵸? 감각과 지각이라고 돼 있는데, 이 선들을, 감청색의 이 선들을 우리가 감각이라고 읽는 것, 그리고 감각은 뭐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 지각이라고 읽는 것, 이게 단순히 물리적으로는 하얀색 바탕 위에 검정색의 그냥 선들의 연결일 뿐인데, 이거를 그냥 물리적으로 보지 않고 감각, 지각이라고 읽을 수 있는 거는 뇌가 통합 처리해서
의미 있는 지각으로 변환시키기 때문이다. 단순히 빛인데 빛의 파동인 거잖아요. 하얀색과 감청색의 빛의 파동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우리 눈에 들어왔는데 그거를 뇌에서 처리해서 단어와 같은 의미 있는 지각으로 처리하는 것, 이게 지각이다라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점이 이러한 감각 수용기들은 대표적인 게 뭐 눈, 귀, 그다음에 뭐 맛보는 거, 혀, 코, 후각, 그다음에 뭐 피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런 감각 수용기들이 뇌랑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 건가? 이러한 외부의 신호들을 뇌로 어떻게 보내주는 건가? 그렇죠?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변환의 과정이더라. 그렇죠? 우리가 접하게 되는 환경의 신호들은 환경이 보내주는 외부의 신호들은 대부분 물리적 신호 그리고 화학적 신호예요. 그렇죠? 빛도 빛의 파동이라는 물리적인 신호고 소리도 그, 그 공기의 진동이라는 파동의 물리적 신호고 다음에 피부가 느끼는 것들은 압력 다음에 온도라는 따뜻함 차가움 뭐 이런 온도라는 물리적 신호고 그다음에 우리가 맛을 보거나 냄새를 맡는 거는 화학 신호죠. 화학적인 분자가 들어오는 건데 이런 물리적 신호를 그렇죠? 어떻게 뇌로 보내게 되냐는 거죠. 이때 이제 하는 게 이 신경 신호로 바꾸게 된다. 이 물리적 신호를 신경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뇌와 의사소통하게 되더라.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정신물리학이라는 분야에서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지각되는 것과 비지각 사이에는 뭘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거를 역치 내지는 역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빛이면 우리가 볼 수 있냐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밤중에 어느 정도 거리 깜깜한 밤에 어느 정도 거리에 어느 정도 크기에 어느 정도 밝기의 빛이면 우리가 저기 빛이 있다라고 보고 그거보다 조금 더 작으면 실제로는 빛이 있지만 보지 못하게 되는가. 소리도 마찬가지죠. 소리도 20에서 2만 헤르츠인가요? 그 헤르츠 사이에 있는 걸 우리가 가청 주파수라고 하고 그 외의 것들을 우리가 못 듣는다 그러죠. 뭐 초음파라든가 이런 것들. 근데 돌고래는 듣는다고 하고 이런 것도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우리는 듣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경계가 뭐냐는 거예요. 역치.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재밌는 현상은 인간의 행동 중에 이런 인간의 지각 시스템 중에 재밌는 거는 없는 게 나타나거나 나타난 게 사라지거나 하는 출현과 제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게 더 밝아지거나 더 어두워지거나 이런 변화를 탐지하는데 더 예민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를 정신물리학이나 이 감각, 지각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추론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변화를 탐지하는 게 우리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훨씬 더 유용하기 때문에 변화를 탐지하는 것에 더 뛰어나게 진화됐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엄마들이 갓 아이를 낳은 엄마들이 아이들이 막 울 때 엄마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울음소리가 다 다르다고. 그렇죠? 보통 이제 아빠들은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이제 아내들에게 구박을 받게 되는데 엄마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저게 울 때는 지금 우리 애가 우는 거는 젖달라고 우는 거구나. 저 아니면 안아달라고 우는 거구나. 기저귀 뭐 똥 쌌으니까 치워달라고 우는 거구나. 울음소리가 다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게 청각 자극에 대한 변화를 감지한다라는 거고 그렇게 뭔가 달라지는 거를 느꼈을 때 엄마가 아가를 훨씬 더 잘 돌볼 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젖달라네. 젖달라고 우는데 기저귀를 열고 있으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탐지하는데 더 뛰어나게 진화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설을 세우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버의 법칙이라고 해서 뭐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어느 정도 자극이 있으면 어느 정도 물리적 신호가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그렇죠? 맛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누가 나를 이렇게 건드렸다라고 지각할 수 있는가 그렇죠? 이제 그 정도를 알아보는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 베버의 법칙이 뭐냐면 인간이라는 게 참 희한해서 여기 보면
외부에서 주는 자극에 따라서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자극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그 뭐 목욕탕이나 사우나 같은 데 갔을 때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에 아주 뭐 열탕, 온탕, 냉탕 뭐 이렇게 있잖아. 그렇죠? 근데 아주 뜨거운 물에 있다가 온탕에 들어가면 온탕이 그렇게 뜨겁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냉탕에 있다가 온탕에 들어가면 뜨겁다고 느끼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주어지는 자극에 따라서 이후에 변화되는 거를 느끼는 게 다르더라.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큰 자극에서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한 게 이 베버의 법칙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감각의 지각이라는 거는 단순히 물리적인 절대적인 물리 수치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 지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의 분위기라던가, 그렇죠? 내 기분이라던가 내 정서라던가, 그다음에 특히 뭐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향기, 냄새라던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지각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거를 소음이라고, 내적 소음이라고 한다. 물론 외적 소음도 있죠. 뭔가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데 뭐 바깥에서 뭐 무슨 소리가 들린다던가 라디오 소리를 켜놨다던가 뭐 이러면 그건 이제 물리적인 소음이고, 이런 실제 물리적인 소음 말고 우리 내적으로도, 그렇죠? 마음이 불편하면 공부도 잘 안 되고 강의를 들어도 잘 안 들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거를 내적 소음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내적 소음에 따라서는 지각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냄새와 관련돼 가지고 재밌는 거는 냄새와 관련된 기억은 조금 더 잘 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냄새를 맡는 수용기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위치와 굉장히 밀접하게 가깝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그건 뒤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고, 이제 이런 내적 소음이 있다라는 거, 그쵸? 이런 거를 기억해야 될 것 같고, 소음의 결과로 이게 물리적 소음이든 내적 소음이든지 간에 소음의 결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기관이 감각은 했으나 모두 지각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죠? 못 볼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 되겠죠. 친한 친구랑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안녕 하고 손 흔들었는데 그냥 지나갔어. 그러면 그게 무시한 게 아니고 이런 내적 소음으로 인해서 눈으로는 나를 봤지만 나라는 거를 지각 못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이거는 어떤 그 최소의 그 자극이 우리가 그 실제 지각할 수 있는가. 근데 각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일단 보는 거 같은 경우는 아주 맑은 날, 그죠? 무슨 헤이즈나 안개가 끼지 않은 아주 맑은 날, 어두운 밤에 다른 빛이 없는 깜깜한 밤이라면, 아무 빛도 없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면 대략 한 30마일이라고 돼 있으니까 한 48km 정도 되는데, 48km에 떨어져 있는 촛불의 불빛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시각에 대한 최소치가 아주 깜깜한 다른 빛이 없다라고 하고 아주 맑은 날이라고 한다면, 48km밖에 떨어져 있는 촛불 정도의 크기의 빛도 우리가 저기 빛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청각 같은 경우는 아무런 그 소리가 없다라고 가정할 때, 아주 조용할 때 6m 정도 떨어진 20피트니까, 그렇죠? 20피트니까 6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나는 소리의 초침 소리, 착착착착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다. 만약에 6.1m가 되면 안 들린다는 거죠. 이 시계를 6m까지 갖다 놓으면 우리가 그 초침 가는 소리를 볼 수 있고, 6m에서 조금 더 지나서 6.1m에 가면 그때부터는 실제 시계는 가고 있고 소리도 나지만 우리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 빛도 마찬가지죠. 48km까지 촛불 하나는 보이지만 48.5km가 되는 순간 실제 거기에 초가 있지만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촉각 같은 경우는 1cm 떨어진 곳에서 얼굴 뺨에, 여기 칙이라고 돼 있으니까 1cm 떨어진 곳에서 얼굴 뺨에 떨어지는 파리의 날개 정도 되는 것도 우리가 촉각으로 느낄 수 있다.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후각 같은 경우는 한 방울인데 지금 싱글 드롭인데, 그렇죠? 여섯 개의 방을 가득 채울 수 있는 한 방울의 향수만 있어도 우리가 향기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미각 같은 경우는 지금 2갤런이라고 돼 있으니까 대략 이게 한 7.6리터 정도 되는 건데, 7.6리터, 우리 보통 그 생수병이 2리터잖아요. 2리터니까는 거의 4개 정도 되는 거잖아. 4개. 그러니까 한 3.8, 뭐 3.5개. 2리터짜리 생수통 한 3.5개 정도 되는 데다가 설탕 티스푼 하나 넣었을 때 설탕의 단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감각이 어느 정도 예민한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고, 일단 그래서 먼저 시각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면, 이제부터는 거의 뭐 신체의 신비, 뭐 생물 시간처럼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외부의 이 광파를, 광신호를 어떻게 신경신호로 바꾸는가, 이게 이제 시각 감각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 눈이라는 게 있는 거고 망막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망막에 가서 상이 비치면 그거를 이제 어, 이 신경신호로 바꾸는 건데, 그렇죠? 이제 눈의 구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동공. 그래서 가운데 구멍, 우리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 동공이고 빛이 들어가는 거. 어두워지면 많은 빛을 받기 위해서 커지고, 밝은 눈부시게 빛이 많은 때는 들어오는 빛을 적게 하기 위해서 작아지고 하는 동공이 있고, 그 주변에 얼룩덜룩한 홍채라는 게 있죠. 그래서 빛을 조절하는, 그렇죠? 그리고 초점을 맞추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눈의 구조인 거죠. 눈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건데, 일단 눈의 구조를 잠깐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요게 동공이고, 요 주변에 있는 이게 아마 외국 책이라서 이렇게 파란색의 눈, 파란색 홍채가 있는데 요게 홍채고, 그렇죠? 요게 수정체고,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한 수정체고, 수정체 양 끝에 근육이 붙어 있어서 얘를 늘렸다 줄였다, 잡아당겼다 줄였다, 수정체를 두껍게 했다 얇게 했다 하면서 초점을 맞추게 되고, 이제 외부의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동공을 통해서 들어오면 수정체를 통해서 반대 요 각막에 가서 이렇게 상이 맺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뭐 눈알인 거죠. 눈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안구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눈을 움직이게 하는 눈 이 안구에도 이렇게 근육이 지금 붙어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여기가 중심와라고 해서 가장 선명하게 상이 맺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중심와라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망막에는 시신경들이 굉장히 다발로 많은 시신경들이 여기에 붙어 있어서, 그렇죠? 요 시신경들의 작용으로 인해서 요 빛의 신호가 신경 신호로, 전기 신호로 바뀌고, 그 전기 신호가 이 신경세포를 따라서 가는 거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뉴런들의 구성이고, 이게 빛 화학 신호, 빛 신호 화학 신호, 이런 전기 신호 화학 신호, 전기 신호 화학 신호, 이런 식으로 해서 뇌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 시신경이 안구에서 나가는 요 부위에는 상이 맺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맹점이라고 부른다. 맹점, 우리 상이 맺히지 않는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는 거, 상이 맺히지 않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맹점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눈의 구조입니다. 눈의 구조고, 망막에는 이 빛을 신경 신호로 바꾸는 세포가 있는데, 이걸 광수용기 세포라고 그러고,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추상체라는 것과 간상체라는 건데, 추상체는 색을 탐지하고 주관 조건에서 작동하고 정밀한 세부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하는 거고, 간상체라는 거는 빛이 어두울 때 야간시를 위해서 작동하는 거다. 그래서 추상체와 간상체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여기 보면 약 1억 2천만 개 정도가 지금 간상체가 있다 그러고, 망막에 고르게 분포돼 있고, 다음에 이 중심화에는 강산체는 없고 추상체만 분포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고 이 중심화에 이 추상체가 굉장히 많이 집적돼 있는데, 굉장히 거기에 많이 분포돼 있는데,
이 중심화라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 주변에 맺히는 상들은 흐릿하게 보인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어떤 물건을 볼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는 중심화로 그 상을 맺히게 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초점을 맞춘 물건은 아주 선명하게 보이지만 주변 것들은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주변에는 추상체가 덜, 중심화에 비해서 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눈의 망막을 더 이제 열어보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여기가 이제 중심화라는 거고, 중심화에는 아까 그쵸? 그 추상체만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요거는 간상체고 요거는 추상체인데, 중심화에는 추상체만 있어서 상이 더 선명하게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옆에 그림 중에서 노란색이 간상체고 이 추상체라는 게 초록색이 추상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망막세포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이 얘네들을 자극해서, 얘네들을 딱 자극시켜서 얘네들로부터 이제 요게 신경신호로, 전기 화학신호로 바뀌어가지고 보내주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양극세포라는 애가 있는데 간상체와 추상체로부터 신경신호를 모아서 망막 가장자리층으로 전달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신경절 세포라는 것들이 있어서 여기서 뭔가 그 신호들을 조직화해서 뇌를 보내게 되더라. 그리고 각 눈별로는 약 150만 개의 묶음으로 된 RCG 축색돌기들의 시신결을 이루게 되는데, 이제 RGC라는 거는 신경절 세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식인경 다발이 망막에 있는 작은 눈구멍을 빠져서 나가게 되는데, 그 눈구멍에는 아무런 그 추상체와 간상체 같은 시신경이 없기 때문에 빛을 볼 수 없고, 거기에는 상이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맹점이라고 한다. 맹점에 대한 실험은 이걸로 해볼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 십자가를 계속 봐요.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 십자가를 보면서 앞뒤로 이렇게 옮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오른쪽에 있는 이 동그란 원이 안 보여질 때가 있어요. 이때가 뭐냐면 이 동그란 원이 내 그 맹점에 가서 상이 맺힌 거기 때문에 안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각자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러고 이렇게 그 눈으로부터, 눈의 시신경으로부터 시각 정보가 이제 그 뇌로 전달되게 되는데, 뇌 피질 중에서도 시각 영역이 있는데 이제 그 투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그 후배엽에 가서, 이 뒤통수에 있는 후배엽에 가서 우리가 이 시각 신호를 해석하게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도중에 경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복축 흐름이라 그래서 시엽을 가로질러 축두엽 아래쪽으로 이 시각 신호가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면서 물체 모양과 정체 뭐 이런 것들이 뭔지를 지각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복축 흐름이라 그러고, 배측 흐름은 시엽 위로 가서, 그러니까 축두엽 중간과 상부 쪽을 통해서 이 시 신호가 지나가면서 위치와 운동, 그렇죠? 그리고 어디 있는지를 지각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배측 흐름을 통해서 이 공간적인 관계를, 가깝게 있는지 멀리 있는지, 그렇죠? 옆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디 경로라고 명명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죠. 이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이 눈으로부터 앞으로부터 들어오는 신호는 가운데를 쭉 통해 가지고 중뇌를 통해서 이 뒤 에어리어 1이라는 곳에 가서, 그렇죠? 에어리어 1이라는 영역에 가서 이제 지각을 하게 되는데, 배측 흐름이라는 거 앞서서 얘기한 거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복측 흐름이라는 거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뒤로 이 눈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신호가 후배엽에서 이제 그 뭔가를 해석하게 되고, 이거를 다시 배측 흐름, 복측 흐름으로 신호를 다시 보내면서 외부의 물건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외부의 광신호를
물리적인 광신호를 신경신호로서 뭔가 뇌가 해석하게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고,